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경제 분야 이슈 파이팅은 환율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늘 한때 1475원 사전까지 치솟았습니다.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주력 경쟁국인 일본 엔화 가치도 달러당 155엔을 넘보면서 슈퍼 엔저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환율 쇼크 원인,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 그리고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까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환율 상승이 아니라 강달러, 슈퍼엔저라는 두 개의 커다란 파도를 동시에 직면했습니다. 이 이중 압력이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환율은 곧 달러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1475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1달러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1475원으로 교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령 과거 1달러에 1000원인 시절이 있었고 1200원, 1300원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랑 비교하면 가만히 앉아서 200원에서 300원을 더 물어내야 하는 꼴입니다.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손 쓸 수 없습니다. 이 숫자는 물론 우리가 IMF 때 1995원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고점이었던 장중에 한번 찍었죠. 1503원을 한번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그 여파가 계속됐던 최고치 1483원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정확히 1483원 오전인데 거의 이때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가 아니죠. 그냥 환율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 전체에 심리적인 공포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즉 외적 요인, 글로벌 금융 위기가 아닌데도 이런 고환율은 공포감을 충분히 줄만하죠. 그래서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 나서는 것도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환율 폭등의 핵심 원인이 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미국 요인, 두 번째 일본 요인, 그리고 우리 내부 요인입니다. 자, 가장 강력한 첫 번째 힘은 미국 요인입니다.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미국 경제는 마치 지 혼자 마라톤 완주하고 또 하나도 안 지쳐요. 그래서 42.19를 또 뛰는 그런 선수와도 같습니다. 왜? 달러를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그리고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호조를 기록하고 있고요. 고용이 견조하니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결국 미 중앙은행은 지금 오늘 연방은행 총재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죠.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겠다. 즉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Higher for longer 이런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전 자산에 묶여있던 전 세계 자금이 전부 다 안전 달러 자산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연방 상원에 이어서 하원도 통과됐죠. 셧다운 해제 절차 트럼프 사인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달러 강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니까 달러가 강세니까 원화는 약세인 거죠. 물론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관련 최종 판결이 1월쯤에 나오면 강달러가 다소 완화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우리는 두세 달을 봅시다. 그러면 상당한 위기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본 요인입니다. 얘네들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과 별개로 엔화는 달러당 155엔 육박하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슈퍼 엔저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미국, 한국, 전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일본만 나홀로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0%예요. 기준금리가 지금도. 비유하자면 한국, 미국, EU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자동차의 급 브레이크를 밟아요. 즉 금리 인상을 해요. 근데 일본은 침체된 내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엑셀러레이터, 돈을 막 풀어 제낍니다. 계속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에 선출된 다카이치 총리 정부 역시 확장 재정과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래서 엔화 약세에 대한 시장의 베팅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폭발적으로 높이고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한국 내부의 요인입니다.
한국 내부에서 달러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미국 주식을 살려면 어때야 합니까? 달러로 환전해야 되죠. 매일매일 엄청난 달러 매수 수요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죠. 신한은행의 한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수요가 꺾이지 않는 한 원화값이 반등하기 힘든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에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약한 원화 이퀄 수출 호재, 이 공식은 이제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물가 폭탄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은 전부 다 달러로 결제되죠. 환율이 오를수록 수입 물가는 즉각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활 물가, 기업 제조 원가를 동시에 올립니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철강, 석유화학, 바이오 같은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산업 대부분이 환율 상승을 악재로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 수익성 악화죠.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제 대규모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원화 가치 하락이 오히려 기업의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산업별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분야는 첨단 산업과 일본 경합 산업입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 같은 첨단 산업들은 해외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고환율은 곧 해외 공장 건설에 필요한 달러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는다는 걸 뜻하죠. 게다가 장비나 핵심 소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제조 원가도 함께 오릅니다.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의 단기 효과를 장기적인 투자 부담이 상쇄하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경합 산업,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겠죠. 슈퍼 엔저 직격탄을 맞습니다. 일본의 토요타, 혼다 등이 엔저를 등에 업고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 가격 경쟁력을 급격히 좁히고 있어요. 한국 자동차 업체는 기술과 품질로 그다음에 워런티, 서비스로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가격 경쟁 우위를 내줘 버리면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더 싼 일본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높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데요. 가장 취약하죠. 환해지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비용과 엔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그럼 이런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기 방어, 장기적인 체질 개선 두 가지 전략이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에서 금융 안정화 방파제를 굳건히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주요국과 통화 스와프 라인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환율 파고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 자체를 주면 투기 세력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걸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해 중소기업 긴급 지원 정책입니다. 환율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긴급 운영자금 및 금융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은 이제 홀로서기, 자력갱생해야 합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 강화로 높은 수입 의존도를 낮춰서 원가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핵심 원자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면 환율 변동성으로부터 기업의 원가 구조가 개선되겠죠. 그 다음에는 공급망 다변화와 상시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특정 국가에 쏠린 공급망을 분산하고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원자재 확보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 이거는 기업과 정부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환율 불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일본의 정책적 통화 약세, 이런 불변의 구조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강력한 금융 안정망을 구축하고 기업은 기술력과 원가 독립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만 이 복합적인 환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관세 파고를 넘어선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닥친 위협이 바로 이 환율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합심해서 이 환율을 잡는
그런 장단기적인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이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